안녕하세요. 마케팅홀에서 기초반을 맡고 있는 마케터 스마임입니다. 오늘은 원래 커리큘럼상 키워드 광고 부분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상세 페이지가 더 중요하다. 이걸 먼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서 상세 페이지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기획할 기초 시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한 13년 정도 온라인 마케팅이랑 컨텐츠 기획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한 100여 장이 넘는 상세 페이지, 프로모션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기획을 했던 경험, 그리고 경쟁사의 그러한 페이지들을 분석했던 경험을 합치면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이 바바라 멘토라는 사람이 쓴 논리의 기술이란 책을 읽고 시작했던 거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 컨설턴트나 해외 기업 아니면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이 반복해서 읽는 책으로 좀 유명하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내용은 좋은데 이거를 활용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와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압축을 꽉꽉 했어요. 오늘 이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기획하기 기초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이 강의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세 페이지를 보는 눈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보시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스터리에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후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완전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 기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세 페이지는 광고랑 상위 노출이 트래픽을 유입을 시키는 거라면 상세 페이지는 매출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광고나 상위 노출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는 광고나 상위 노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놔야, 전환율이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놔야 내가 상위 노출이든 광고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낮으면 결과적으로 광고비가 이익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상세 페이지인지 안 좋은 상세 페이지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전환율이라는 숫자를 좀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통계에 가면 있고 자사몰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명이 들어왔을 때 1명이 구매하면 전환율은 1%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백분율로 표현을 한 거고, 잘 나오는 상세 페이지는 전환율이 10% 위아래 정도가 됐을 때 상세 페이지 되게 잘 만들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가격이나 마진이나 광고비에 따라서 약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 있는 분야에서 전환율 10%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냐, 어떻게 해야지 매출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템플릿 아니면 자기들만의 구조를 외부에 공개하기를 좀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매출이 나오는 핵심적인 구조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배포되거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완전히 다 알려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무엇인지, 왜 상세 페이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하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디자인이에요, 사진이에요, 모델이에요, 톤 앤 매너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구매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구매를 결정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 판매를 위해서 판매한 이야기를
고객이 듣고 설득이 되었을 때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설득이라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영업맨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영업맨을 만나 보셨겠지만 보험 세일즈맨은 한 번 정도 만나 보셨을 거예요. 보험 세일즈맨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 중구난방 막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딱 가져오고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 그러니까 자산, 수입, 목표 그 자산 형성 기간 뭐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하게 받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딱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해주는데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수치화되어 있고 상당히 설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영업맨이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개발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그거를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 똑똑한 그룹들이 그러한 세일즈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여러분들의 영업맨입니다. 그러면 그 영업맨들을 대충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이 영업맨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운영하시겠어요? 우리 대신에 물건을 팔고요. 24시간 잠을 안 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주고 구조를 잡아준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보험 세일즈맨들을 보시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뭐 GIF가 들어갔어요, 모델이 예뻐요, 톤앤 매너가 좋아요, 뭐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붙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업맨이 뭐 조폭이에요, 공포 분위기 조성해요, 뭐 강매해요, 아니면 미인계를 써요, 미남계를 써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 우리 물건이 당신한테 가장 적합하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물건이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세 페이지는 논리적으로 고객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그 누구도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효율은 카피라이팅이라던가 사진을 어떻게 찍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수치를 제시한다거나 뭐 이러한 문제입니다. 구조는 명확히 있어요. 이 구조를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설득 구조, 논리 싸움에 대해서 100분 토론이라는 걸 보고 충분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100분 토론의 특징이 있어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야 돼요.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대비를 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 반박할 수 없는 자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고객이 무엇을 사러 왔는지, 어떠한 고객이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걸 사러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요. 벤치마킹을 할 때 그걸 가장 많이 빼먹는 포인트가 이거를 어떠한 고객이 보느냐를 놓고 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자료, 설득하기 위해서 내 말이 다가 아니라 내 말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시험 성적서가 될 수도 있고요, 비포 애프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인증 영상 혹은 증거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어떠한 시험, 어떠한 자격이나 뭐 이러한 그런 기관에서 수여하는 그런 서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중과 동료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 요 네 가지를 잘 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대로 집어 넣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고객을 타겟팅한다. 주제를 알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판매를 이어가는 것. 이렇게 상세 페이지의 구조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 안에서 벗어나는 상세 페이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99%이 상세 페이지 구조 안에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로 상세 페이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설득적인 파워가 상당히 낮아서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세 페이지라고 저는 단언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를 앞으로 먼저 땡겨 올 때도 있습니다. 10만 개 달성, 10초에 하나씩 팔리는 파운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앞으로 밀어 넣어서 고객들을 하여금 전체적인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이 되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세 단계는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5가지 프레임 안에서 다 결정이 돼요. 이 5가지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잘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되냐면 일단 유입된 고객을 처음부터 타겟팅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앉혀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5분에서 10분은 보장을 받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하지만 상세 페이지는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10초 이내에 고객으로 하여금 쭉 휠을 내리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게끔 만들지 못하면 100%다 이탈합니다. 거의 10초 안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유입된 고객이 우리한테 주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원해서 무언가 필요해서 우리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3가지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가지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3가지만 기억해요. 이게 심리적인 어떠한 기제인데 사람들은 3가지를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무조건 다른 제품을 보고 왔다라는 가정하에 경쟁자보다 좋은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만 딱 보고 구매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점의 이동, 즉 페이지 이동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제품을 보실 필요 없다. 다른 제품들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포인트를 VS 모드, 비교되는 사진, 비교 영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타사 제품을 비교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해외 제품 아니면 알리나 1688에서 비슷한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류의 제품들보다 이렇게 좋다라고 국내의 브랜드사, 국내의 제조사, 국내의 셀러와는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여줘야 돼요. 이 객관적인 근거엔 여러 개가 있지만 후기들을 좀 많이 쓰는데 그냥 5점짜리 후기를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을 타겟팅을 했어요. 어떠한 고객이 오는지, 어떠한 고객한테 팔 것인지 결정을 했죠. 그러면 그 고객이 어떠한 포인트가 불편하니까 우리 물건을 사러 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기저귀를 했는데 기저귀가 자꾸 엉덩이를 짓물게 그런 마인드로 기저귀를 찾다가 왔어. 그러면은 아예 페이지 자체를 엉덩이가 짓무르는 기저귀를 불편해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물건 뭐죠? 그러면 짓무르지 않는 기저귀겠죠. 그걸 준비하는 상태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들로 하여금 아예 미리 전체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정말로 안 짓물러요. 아이가 이제 엉덩이가 안 아파서 푹 잠을 자요. 정말 만점이에요. 그리고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고 통기가 잘 되면 이 오줌이 셀 수도 있거든요. 방수도 철저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고민하는 포인트를
후기를 통해서 만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거 오타입니다. 구매를 망설일 부분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근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시험 성적서, 비포 애프터,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어떤 인증서, 그다음에 뭐 판매 수량, 그리고 후기, 만족도 뭐 이런 것들 근거 자료들로 우리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검증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요 포인트 안에 딱 명확히 넣어줘야 돼요. 요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이 GIF를 넣는 노하우도 좀 들어가는데요. 많이들 상세 페이지에다가 GIF를 넣으시잖아요. 어떤 움짤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넣으시는데 그냥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민이 해결되는 포인트, 결핍이 해소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불안함을 해결하는 포인트를 움짤로 만드는 겁니다.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막 던져도 안 깨지는 그 포인트가 고객들로 하여금 내 핸드폰을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케이스가 필요해. 그래서 들어왔어. 근데 던져도 안 깨지는 걸 직접적으로 딱 보여줬을 때 고객들은 이 제품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짤을 만드는 것도 다 이 프레임, 이 단계별에서 들어가는 요소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딱 필요하고 딱 읽기 좋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마치 건물의 설계도 마냥 필요한 부분만 딱딱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좀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2부 시간이 있습니다. 이 2부 시간에는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고객을 타겟팅했고 제품의 필요성, 차별화, 객관적인 근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오늘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고 경쟁자의 아니면은 뭐 잘 나가는 회사의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그거를 구분해서 이 5가지 과정, 이 5가지 단계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만 배워가신다고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이론을 철저하게 배운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는 온라인 상세 페이지는 10초, 짧으면 5초 안에 어떠한 승패를 내지 못하면 고객이 이탈하기 때문에 한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불러오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고객을 정의한다. 아니면 고객 페르소나를 정의한다. 고객을 타겟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객 타겟팅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탈합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들어온 고객이 유치원생인지 대학생인지 여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끌고 가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물건은 고객이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세 페이지도 이걸 기획하거나 이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보기 편하고 고객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 것이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에게 필요하냐, 누구에게 팔 것이냐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설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신가요? 요요 현상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나요? 아니면 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시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점을 딱 찝어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끌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한테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반응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습니까? 다이어트가 처음이신 분들
다이어트는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좀 난 다이어트 이미 하고 있는데, 난 다이어트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실패하십니까? 요요가 계속 오시나요? 아니면 먹어도 빼도 다시 제자리이신가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기본적인 체질량이 변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한테 와닿는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결핍,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문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반복적인 다이어트는 땡땡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다이어트는 뭐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뭐가 해결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아예 2년 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한 땡땡님은 뭐뭐를 만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처럼 제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그러한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왜 필요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메인 고객, 즉 고객이 이걸 사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 반복적인 다이어트 실패했잖아. 그러게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우리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이 두 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기획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거의 승패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차별화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만 팔 수 있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아니면 경쟁력이 비슷한 물건을 팔고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차별화보다는 세일즈 포인트, 셀링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아마 구매 전환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기까지는 꼬꼬반, 그러니까 제가 스몰 마케터 라이브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환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걸 발견했냐면 고객 타겟팅에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충동형 제품과 목적형 제품에 따라서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하고 상품의 필요성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을 히어로즈 존이라고 뭐 해외에서 표현합니다. 히어로즈 존. 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얘기겠죠. 이 영역을 끌고 내려가는 방법이 목적형이냐 충동형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충동형, 목적형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 앞에 있는 OT를 꼭 읽어보십시오. 아니 수강을 해보세요. 거기 진짜 온라인 세일즈에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형 상품은 뭐냐면 이 부족, 결핍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살려고 어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기저귀 세대 치약처럼 이 생필품 같은 경우가 이 목적형 상품 검색을 통해서 사는 제품일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공구, 망치나 톱을 파는 매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파는지 알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충동형 제품은 뭐냐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확 땡겨서 사는 제품 있죠. 저한테는 아이패드가 그런 제품인데 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구상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는 거랑 같다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파는지 알고 내가 이걸 필요로 해서 얘가 이거를 갖고 있나 라고 들어오는 사람이랑 그냥 쓱 지나가다가 뭐 얘 뭐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사세요 라고 해서 파는 거랑은 접근 방법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 방법도 당연히 틀리죠. 목적형은 검색 광고, 충동형은 디스플레이 광고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형 상품을 봤을 때는 결핍, 즉 반복적인 다이어트 실패하시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기저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엉덩이에 자꾸만 짓무르 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떠한 결핍 이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짚어서 끌고 내려가는 거 아까 설명했던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거 때문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서 이 상품이 바로 그겁니다. 라고 상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다 사례별로 상세 페이지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이론을 충분히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핍 유발. 아이의 엉덩이에 자꾸만 짓무르시나요? 아이의 엉덩이에 짓무르는 이유는 기저귀가 수분과 공기를 적절히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기만 잘 통과되게 만든다면 오줌이 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랜 연구 끝에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결핍을 더 유발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1, 2,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득을 하는 구조가 대부분의 상세 페이지 히어로존을 끌고 갔다면 요즘엔 아예 대안을 바로 제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길게 보는 걸 싫어하니까 짧고 압축적으로 딱 보여준다는 거죠. 뭐 어떠냐면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는 기저귀가 왔습니다. 아니면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는 땡땡 기저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딱 필요한 부분을 앞에다 확 던져놓고 흡수를 하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날을 가진 전기면도기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상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이 뒷부분이 되게 잘 나와야 돼요. 이제 차별화나 셀링 포인트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잘 나와야 되지만 페이지가 짧아진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충동형으로 넘어갈게요. 충동형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물건은 아니에요. 생필품은 아닌데 그냥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고 뭐가 이게 있으면 내가 이제 뭐 시간이 절약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세이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성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외모를 갖게 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확 강조해서 내가 이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망이나 어떤 불편함을 확 유발을 시키고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를 쓰면 이렇게 생활이 달라져요.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세이브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돈이 절약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져요. 라는 경험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해결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활을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충동형을 갑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앞부분이 내가 파는 물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세 페이지를 막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다 좀 약간씩 틀린 거예요. 이걸 좀 제가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그룹으로 나눠봤더니 너무 딱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적형이랑 충동형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의 도입이 틀리구나. 근데 그 밑에는 비슷합니다. 장점이나 셀링 포인트나 차별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CTA 즉 매출을 바로 땡길 수 있는 시간이 타임 거꾸로 간다거나 선착순이라던가 어떤 오늘만 쿠폰을 제공해서 마지막 결제를 땡기는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히어로드 존 앞에 말씀드렸던 고객 타겟팅이랑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데서는 이렇게 목적형이랑 충동형이랑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고객 타겟팅, 즉 고객 정의, 고객 타겟팅, 페르소나 정의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떠한 고객이 듣느냐, 여기서 어떻게 이 상품의 필요성을 전달하느냐 가장 중요한 히어로즈 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상세 페이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들로만 아니면 어떻게 표와 이런 단계들 이렇게 보면은 실제 상세 페이지 어떻게 나왔는지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시죠. 근데 이 이론이 명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된다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어떠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걸 기획을 잘하는 팀이나 이런 데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꼭 내가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센스 있게 기획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능력이 되셔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한번 상세 페이지 컨설팅이나 제작 대행을 해서 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센스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를 또 복사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돈을 주고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 이론을 완성하는 시간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후기를 남기셔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셔서 답변을 받아 가셔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시간이 벌써 한 30분, 40분 정도 넘어갔는데 계속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2부 시간에 준비를 하도록 했고요. 이 2부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스터리라는 사이트에 있는 그 강의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신청만 하시면 평생 소장할 수 있도록 강의를 수강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1부는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마스터리 보시고 2부는 꼭 마스터리 사이트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리 사이트로 가시는 방법은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무료 신청만 누르시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때문입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